안녕하십니까? 노년의 삶에 의해 행복하게 살기, 좋은 죽음, 그리고 행복한 이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정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게 됐는데 웰다잉이라는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서치를 해봤더니 이렇게 4가지로 조목조목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졌다. 두 번째는 일상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끼게 되며 좀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겠다. 네 번째는 임종이 다가오면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매달리지 않고 담담하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별, 즉 죽음을 맞이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 웰다잉 교육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도 됐지만 인식이 아무래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있어 생로병사,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시니어 강의를 하면서 생로병사 전에 요사라는 말을 붙이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요양원을 들려야 하는 세대가 된 거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나를 케어하지 못하는 게 아닌 내가 움직였을 때 이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케어 못하는 사람을 도움을 주는 그런 요양원의 생활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된다. 누구나 온다. 그리고 그 노년기가 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한다.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맞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니어 분들에게 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노인, 시니어라고 하면 어떤 단어부터 떠올리신가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인생의 선배이고 삶의 희망이고 고진감래이고 여유로움의 경험이다. 한 권의 백과사전 같다라고 긍정적인 파트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파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꼰대, 함충, 할맘, 노인네, 걸지덕거린 사람,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얼마 전에 나왔던 69세 여성의 69세의 어르신의 성폭력 사건을 다뤘던 영화, 그리고 또 할망, 함충, 그리고 뭔가 어른들인데 본인의 의결권이 아닌 숫자 맞추기에 결기대회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살기 제일 힘든 건 뭐냐라고 하면 단연코 경제적인 거였죠. 그 경제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고독하고 외롭고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잘 살아온 우리 있기에, 그리고 앞으로 나이고 시청자 여러분이기에 지금의 삶을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65세고 75세고 85세가 아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웰다잉 강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첫 질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 여러의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한 번씩 65, 70 이하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되게 놀랍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86세, 시어머니가 86세, 친정아버지가 84세, 어머니가 76세. 이렇게 보아도 100세 세대에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떠한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내내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행동을 보면 살짝 본인의 삶을 부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그분을 짧은 시간 강의장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있는 힘껏 그분에게 긍정을 드리고 오긴 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나를 만나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인간들의 삶 속에 경험이라는 것과 연습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매번 똑같이 처음 겪는 일을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혼자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두 분이 더 늘어나죠. 시부모님.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를 막 낳고 키우기 바쁘다 보니 정신도 없었죠. 소위 저희가 20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실 쯤 되니까 이제 저희가 50이 다가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50이 훌쩍 넘었죠. 그 매번 똑같은 걸 처음 한다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그 경험과 연습들이 나를 더 단단하고 성장시키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를 만난다면 if 내가 나이든 나에게 미래에 가서 만난다면 무엇라고 얘기하고 싶은가요? TV에서 30대 연예인 가수분들 연예인분들을 70에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보면서 느꼈던 게 모두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 0.5초, 30초, 1초, 1분이 지나면 적응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간들의 경험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65, 75의 나를 만나고 85의 나를 만난다면 너무도 잘 살아온 너에게 나에게 미안해하지 말자. 애쓰며 잘 살아온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보여지는 육체의 노화 그리고 마음의 노화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이듦을 오롯이 제가 다 껴안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소 지으며 나의 남은 삶을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제가 시니어분들한테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방향에서 죽음은 손만 뻗으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30대는 죽음을 손을 뻗으면 없습니다. 멉니다. 그들이 손을 뻗으면 꿈과 희망과 내 삶의 탄탄대로에 이루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것들이죠.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건 그 과정들을 잘 살아왔기 때문이기에 여러분, 지금 남은 손만 대면 닿을 수 있는 그곳을 빨리 와라, 늦게 와라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그 가는 동안 후회 없이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래의 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노인의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노인의 사고, 네 가지의 그 아픔들, 그리고 해결할 솔루션들. 정부 자체에서도 시니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고령화가 된 대한민국은 기존에서 더 늘어난 고령화를 다 수용하고 케어하기에는 예산뿐만 아니고 인력 부족 그리고 시설 부족이 확실히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거는 역시 누구에게나 있고요. 그렇다면 그 솔루션으로 남은 인생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떻게 팔만 뻗으면 있을 그 가까운 것을 행복과 단단과 후회 없음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행복한 노년의 삶입니다. 복지관을 가고 개인 취향에 본인의 공부를 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하는 아주 해피한 노년의 삶이죠. 누구나 희망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B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프고 내일 같고 우리 부모님 일 같고 가슴이 시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A의 그림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B의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아직 2024년 사회복지 정책이 너무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B에 더 근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A도 많지만 B에 보여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B를 빼면 과거에 달라진 노년의 위상도 보이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이 다른 모든 외국과의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훨씬 더 경제적인 거랑 아쉬움들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인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고, 무위, 고독, 질병, 병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빈곤하고요. 신체적으로 노화에 따른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인 고립, 고독하고 심리적으로 무의미하죠.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모임이 있어서 부산역에서 광안리까지 가는 택시를 탔는데 그냥 봐도 아주 젊어 보였습니다. 그냥 대략 제 느낌에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제가 기차 시간이 늦어서 모임에 좀 빨리 가야 한다라고 살짝 재촉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재촉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있으니 다른 차를 타시는 게 어떨까요? 당황을 했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맞춰보라고 하시길래 65에서 75라고 했더니 저한테 돈이라도 지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84세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되신다는 시청자분도 계시는데 아니었어요. 엄청 젊어 보이셨고요. 엄청 정확하게 했습니다. 단지 급하게 가면 젊은 사람들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내가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 즉 노인의 일자리가 더 뺏길 수 있다라는 어떠한 가치관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본인이 퇴직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 경제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고, 경제와 신체와 심리, 사회적인 거에 고립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뭐를 해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벼농사를 1200평 지으셨습니다. 걱정을 했지만 요즘에 농사 어르신들도 기계화가 되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많은 경제 그리고 신체를 움직여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통신망과 그리고 우울하지 않게끔 옆집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은 혼자 되시고 난 4년 동안을 버티는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듯 이 사고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다 어쩌겠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시에서 이 사고를 사락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사회참여 제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첫째, 할 일이 있음을 책임을 주는 겁니다. 요즘에 청소하시면서 쓰레기 주면서 하는 그 노인 일자리 창출에 참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관계 형성. 관계는 굳이 내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서 누굴 만나는 게 아닌 당장 옆집에 복지관에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 강의를 하다 보면 어르신인데 불구하고 아직 너무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을 게 있으면 오기 전에 먹어야 되고 저 노인은 주기 싫어. 복지관에 와서 밥 처먹는 걸 보니 아우 짜증나.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한 거지 타인을 위한 거 아닙니다. 관계 형성이란 건 어르신 너무 잘 드시니까 봉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나도 내일은 두 그릇 먹어볼래요. 어르신 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을 더 만들어놨네요. 같은 관계 안에서 존중은 사회 참여에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건강한 활동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도보로 천천히
다닐 수 있는 산책길도 많고요. 하루에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다리가 힘드시면 마트 4번 가기로 운동하시는 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트 아침, 점심, 저녁 중간 2번.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산책길. 그게 익숙해지면 조금 더 멀리. 그런 식으로 관계에 건강함을 주시면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인드를 리셋해야 돼요. 제가 강의를 좀 일찍 가면 그 지역의 그 공원들에 가서 어르신들이 뭐 하시나 봅니다. 그날은 공주의 그 공주산성 밑에 한옥천에 가가지고 다리를 담그고 있는 온천물에 다리를 담그고 있는 어르신들이 무엇 하는지 봤습니다. 한 3분의 어르신이 영상을 보시면서 유명한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막 기뻐하시고 행복해한 모습을 봤어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구한 날 불만하고 불평하는 주위 사람보다는 이렇게 어떤 영상을 통해서 나의 마인드를, 나의 뇌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더 건강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니어 노인들의 사고가 사락으로 낼 수 있는 할 일을 찾아보고 관계 형성을 하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건강한 신체 운동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흐름 속에 지금의 우리 부모님 행복하게 살았다고 가실 때 나 편안한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잘 살다 간다라는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 역시 못 배우시고 못 먹고 그 한을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맹목적인 사랑을요. 자신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온 부모님은 가족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죽은 뒤에 아픔과 슬픔만이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엄청난 힘으로 눈을 뜨려고 하시고 혀를 돌리시고 그 손을 떨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신갑다. 하지만 끝내 힘을 내지 못하셨고 가셨고 아버지는 슬픔의 눈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가 먹먹한데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내 부모님의 인생 그리고 훌륭하신 내 부모님의 추억 속에 그리움의 아름다움으로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사별한 뒤에 이별과 슬픔이 아닌 추억과 그리움으로 만드라는 어떤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억도 슬프고 아픈데 이별은 어느 이별도 아프지 아니한 게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누구도 다 아픕니다. 일찍 간 동생도 일찍 간 친구도. 제가 이번 연도 4월, 5월은 나의 친한 친구의 마지막 눈동자를 봤고요. 아버지를 보내고 어머님을 보내서 정말 그들이 가기가 바쁘게 연달아서 보낸 아픈 4월,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책을 보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하고 가장 보고 싶고 기억에 남는 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살아야 되겠다라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픔은 누구나 아프지만 그 기억을 추억과 그리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와 먼저 보내는 자 모두 다 슬프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슬픔에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이 가고 내 와이프, 내 남편이 갔다고 해서 우울하고 아프고 슬프고에 머물러 있으면 되게 미안한 일이 생깁니다. 가신 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나로 인해서 아프고 슬퍼집니다.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마인드 리셋.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주도할 거냐? 첫째, 스스로 뭔가를 행동하는 삶.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세 번째,
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아주 행복하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돈으로 행복이 아닌 행복해서 돈도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돈이 있어져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의 아름다움은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는 앞에 했던 스스로의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걸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애나 어른이나 생각이라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표현을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하면 똥덩어리예요. 말만 하면 허풍쟁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정말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웰다잉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일치시키시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웃으시고, 노년의 아름다움은 그래 좋은 관계라고 했지 라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이해. 죽음은 누구나 두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당장 여러분, 당신은 6개월만 삽니다 라고 하면 얼굴이 도화지처럼 하얘지면서 머리는 더 하얘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냉정하게 나는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첫째, 이거를 6개월 안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플랜을 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먼저 숨을 한번 고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씩 실타래가 엉켰을 때 풀어가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사계절 같이 가고 있죠. 저는 내 삶을 사계절로 비유를 해보고요. 아름다운 내 마지막의 얼굴을 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 마치 유언장처럼 그 한마디는 묘비처럼 꼭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기로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명제 앞에서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겁니까? 지금의 초등학생이 120살까지 산다라는 어떠한 박사님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헛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여러분은 몇 살까지? 기존 100살 이하로 봤을 때 항상 건강하게가 붙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삶은 스스로가 행복하지도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현대의학에 의한 죽음의 3단계 안에서 헤매다 슬픔만, 두려움만, 아픔만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를 계절에서의 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인기를 여름, 뜨거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중년기, 그리고 마무리 겨울을 노년기라고 했을 때 아동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인기에서 중년, 노년, 우리는 늘 한 번씩의 고비가 있죠. 결혼이라는 커다란 자식을 보고 어떤간 회사를 그만두고 이걸 우리는 환절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환절기를 여러분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심하게 아프지도 말고 너무 깊이 슬퍼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절기는 잠깐 찬바람과 함께 지나간 다음 계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 퍼즐 맞추기에 단순한 내 삶에서 점점 체계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강사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좋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더 완성된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될까? 그럼 학문을 더 닦자. 그래,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책을 쓰자. 점점점 제가 생각한 저의 삶을 만들다 보니 퍼즐이 맞춰가기 시작하고 전 지금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윤여정 탤런트 분께서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키워드가 나답게, 너라서, 너니까, 나니까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잘 맞춰주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연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답게가 무엇이고 너답게가 무엇이고 나니까가 무엇인지를 항상 되풀이해라. 알고 봤더니 최선을 다하는 거고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애를 쓰는 거였고 노력을 하는 거였고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100개 정도를 제가 취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지 않는 길이지만 가려고 노력한 네가 아름다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잖아요. 가정을 꾸려서 누군가와 하나가 되기도 어려웠고 직장에서 마무리하기도 어려웠고 지금의 쉽게 조그만 경로당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삶에 연결된 고리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박노해 시인의 저는 사계절이라는 이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좋은 봄. 그리고 여름은 열 게 많아서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겨울은 벌거벗은 힘으로 봄을 기다리기 때문에. 너무 이 사계절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도 열심히 재밌게 살다 보면 다음 고비가 오고 다음 고비 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나의 생전에 거울 앞에 서지 않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뭐 했으면, 그랬다면, 그리 되었다면 이라고 하는 후회를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100세 인생을 시계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몇 시에 계신가요? 저는 아직 12시입니다. 아직 12시인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행복하고 싶고 관계도 잘하고 싶고 나누고도 싶습니다. 재능 기부를 하고 나오면 통장은 아무 흔적이 없지만 마음은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장애인 시설에 정말 차비만 받고 2시간 왕복의 강의를 6회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자 그 장애인 친구가 저한테 정말 걷기도 힘든 친구가 와서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여기가 뭉클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잘했어. 너니까. 심지어 저는 강사료가 작은 곳에서 되게 미안하면 이렇게 담당자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많이 받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제가 했으면, 그랬다면, 그리 되었으면 이라는 후회를 절대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성공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벼락부자? 돈벼락? 성공한 인생은 일단 건강한 몸이어야 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족스러운 하루가 돼야 합니다. 오늘 내가 행여 실수를 했거나 관계가 조금 어긋났다면 이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를 내일 만족스럽기 위해서 복귀를 하셔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쁘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키 크고 그건 내가 아닙니다. 부러워하거나 그걸 선망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사랑하는 건 그냥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자존감 책을 쓰기도 했는데 자존감이란 말은 보통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존감은 넘어졌을 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강한 힘인 것 같아요. 나의 성공한 인생은 건강한 몸이 있다면 만족스러운 하루와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나타난 상황이라면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씩 웰다잉, 웰빙, 웨이징 강의를 하고 나면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감정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후회 없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내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재미지게, 행복하게, 기쁘게 양보하며 나누며 살아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 많이 행복해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면 서운하겠지만 남편에게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포스트잇이나 A4 용지에 지금의 내 감정, 마지막 나의 한마디를 써서 냉장고에 붙여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living, well dying. 잘 사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면이라면 인간의 최후는 성장 단계이며 죽음을 우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엘리자베스 큐블러스가 얘기했죠. 웰리빙 잘 살다가 잘 가는 거 모두의 축복받는 죽음이겠죠. 여기 보시면 실타래가 있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삶을 아까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삶은 정말 삶과 죽음이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값지고 잘 원망 없이 가느냐에 대한 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이란 말은 되게 무섭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요,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면 책임져도 되죠. well dying, 나답게 죽을 권리를 우리는 well dy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자체가 싫어요. 살고 즐겁고 행복할래요. 맞아요. 죽음이란 단어는 거부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well dying이라는 단어로 품위 있고 존엄하게,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떠한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다는, 즉 나답게 죽을 권리를 갖는다는 건 또 다른 문체이고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의 10계명이라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걸 작성을 하고 내 몸의 건강을 계속 체크하고 유언장이나 자서전을 미리 써놓고,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친구나 내지는 시골 같은 곳은 혼자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뭐를 해요? 그렇죠. CCTV 내지는 집에서 이렇게 마당과 안방만을 볼 수 있는 통신회사와 연결하는 것들을 해요. 저희 집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좀 주무시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자녀가 하지 않으면 내가 설치를 해서 자녀 한 분에게 핸드폰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지는 뭐 장례를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깊이를 간다면 거기까지 생각하고요. 자성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마음의 빚정산, 내가 혹시나 마음의 빚이 있다면 밥 한 끼 먹는 걸로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 나이가 많고 그리고 어른이 됐다는 건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추억의 물품을 잘 보관해서 뭐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전답, 그리고 어떠한 증서여야 됩니까? 내가 내 아이를 막 가졌을 때 사진 있으면 그 사진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억의 물품이랑 마지막으로 사전의료연명의향서를 작성해서 그 열람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열람이라는 건 나만 혼자 써서 옷장에 놓으면 심폐소생술을 자식이랑 내지는 119 구급대원이 충분히 이분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적걸 떠나서 사전연명의료항서를 옷장에 놓는 상태면 분명히 심폐소생술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열람하는 것까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남과 죽음이 자유롭고 또 하나는 그거에 의해서 하나라고 반복했습니다. 수의와 베네쪼고리는 정말 공통점이 많답니다, 여러분. 베네쪼고리, 출생과 수의의 죽음의 공통점은 주머니가 없고 공수거고요. 매듭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이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입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벌이면 족합니다. 조금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PPT 한 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욕심이 훅 내려가신가요? 전 욕심이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갖고 많이 있다고 해서 베풀지 않는 삶은 행복하지 않은 걸 이렇게 나의 마지막 삶에서 후회와 함께 할 것 같아요. 노년은 이렇게 5가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첫째, 빼기 인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나눔의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하기. 네 번째는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5번째는 즐거운 하루가 있어야 됩니다. 빼기 인생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빼고 나눠줘야 되는데 자꾸 더하고 곱하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생은 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데 거창하게 나눈 게 아니고요. 내가 복숭아가 한 박스가 있는데 이 노인인 내가 이걸 다 먹지 못해요. 옆집에 나랑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혼자들 밥해 먹고 있는 그분에게 2개, 3개를 싸줄 수 있는 그 나눔도 노년에 할 수 있는 정의자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 어떤 그 관절을 이렇게 삽입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 중에 뼈, 관절은 노화가 되면 마치 부서지고 금이 가고 못 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쓰면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 몸은 유연해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움직이시고 만나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배가 좀 나오셨는데 어느 날 지팡이를 짚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친정에 가면 아버지 지팡이를 짚기 시작하면 휠체어를 타셔야 되고요. 휠체어를 타게 되시면 침대에 누우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8년 동안 엄마를 봐왔기 때문에 이 둘째 딸의 이렇게 쓴 말이 너무 얄미웠지만 다음번에 가면 정말 지팡이를 놓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세요. 그렇게 조금씩 걷다 보니 2번 갈 거 3번 가고 4번 가니 아버지는 어느 순간 지팡이 없이도 걷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노년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노년으로서 행복하지 않다, 바빠서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노년이 되고 나이 듦은 저는 이해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이라는 영화를 우리는 웬만하면 다 보셨을 겁니다. 높은 직급까지 있다가 나이를 먹고 다시 회사에 젊은 친구들을 보자는 인턴으로 들어간 주인공을 보면서 이 주인공은 이해와 배려 옆에는 기다림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저 역시도 저렇게 노년에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면서 잘 안 늙고 마음이 안 늙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하루에 한 번씩 꼭 만나야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타임지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4가지가 첫째, 사람들을 계속 만나라. 둘째, 명상을 해라. 셋째, 수면을 잘해라. 넷째, 뭘까요? 움직여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장에서 어르신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의장에서도요, 그걸 실행하신 분과 실행하지 않는 분, 게으르신 분, 부지런하신 분이 확연히 얼굴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거울 속의 당신 다시 봐도 문제가 없으신가요? 저는 정목 스님의 불교 방송을 책도 읽고 CD도 듣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 자신이 스스로가 행복해집니다. 힐링이라는 힐링 캠프라는 프로에서 처음 배웠을 때 너무 많은 교감도 됐고 그때 제가 조금 힘든 시기였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죽음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갔을 때 나는 내 삶이 빛이 나겠구나. 저는 강의장에서 중간에 핸드폰을 꺼내라고 한 다음에 미용고사를 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한 사람한테 아무 말 없이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를 보내서 가장 멋진 답이 오거나 가장 빠르게 멋진 답이 오신 분에게는 제 책을 한 권 드리기도 합니다. 교육생들에게 10분 정도의 그 힐링은 본인이 가족에게 사랑받고 위로받는다라는 하나의 교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걸 반복하던 어느 날 복지시설에서 팀장님이 끝나고 저에게 와서 본인의 남편이 보낸 걸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시간 내에 첫 번째로 오지 않아서 상품을 드리지 못했지만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보여준 그 팀장님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뻤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은 이 35도 더위에서 떼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는 단물이고 팥빙수고 행복입니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저에게 보내라고 하셨나요? 그분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책은 그분한테 드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정말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하면서 살다 보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관계도 좋아지고 그건 큰 바운드리에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오늘 노년이 되었을 때 죽음과 가장 가까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웰빙과 웰다잉은 하나의 연장선이고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회 없고 지금의 나의 인생 시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남은 동안 내가 열심히 달려서 나를 쓰담쓰담 위로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 박사 김영석 교수님 104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다 보니 65세가 되니 그때부터 내 인생이 빛나고 행복하더라.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달려온 우리 65세라는 노인이라는 시니어라는 이름에 있지만 가장 행복한 시기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잘 웰빙에서 웰다잉을, 좋은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